일단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가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있어야 뇌가 잘 발달하는 거고 신경세포가 잘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직장 일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냐.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뇌를 연구하고 있는 최상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지, 또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하고 싶어하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아무래도 익숙해지는 게 많고 좀 체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맨날 익숙한 장소에 가고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어찌됐든 신경세포들끼리 잘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정도 되면 정말 해야 될 게 많은 나이잖아요. 막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막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외부 자극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정보들을 받다 보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와서 머리가 굳는 느낌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 보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노년에도 해마,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런 해마 쪽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라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직 머리가 굳은 게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자꾸 익숙한 것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자극을 잘 찾아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가 좀 덜 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Q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지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당연히 IQ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식에 잘 답하는 그런 공부는 상관관계가 있죠. 이게 만약에 타고난 거라든지 그렇다면 이게 도시 사람이 더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IQ라는 게 연습을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어떤 학습 능력을 대표한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객관식으로 뭐 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성인이 되고 나면 공부를 할 때 협업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룹으로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Q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잘 앉아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IQ에서 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IQ가 더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 또 뭐 E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피로도를 줄이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피로가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있어야 뇌가 잘 발달하는 거고 신경세포가 잘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직장 일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냐, 우리가 이 부분만 중점을 맞춰서 본다면 자주 반복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자주 반복을 할 때 아주 짧게만 반복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외워야 하는 게 있다 이러면 점심시간에 아주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아주 잠깐 보는 거예요. 이게 한 5분 정도여도 괜찮아요. 개념 하나 정도는 5분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한 3, 4일 뒤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좀 체력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 공부해야 될 걸 놓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내 주변에 항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잠깐 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당연히 되죠. 요즘에 이제 앱 보면 1분, 2분만 해도 되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출근할 때 잠깐, 점심시간 잠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한꺼번에 몰아서 주말에 각 잡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배우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공부한 걸 100% 흡수한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있는 걸 사실 그대로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뇌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고 새로 그 정보들을
정보들을 구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억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더 탄탄하게 내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정보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잘 연결 지음으로써 잘 고착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기억의 응고화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정보랑 자꾸 연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미를 구성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릿속에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말로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남한테 설명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새로운 정보들을 잘 응고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수첩에 어디다 적어두시거나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 있는 정보를 전기화학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뇌에서는. 그게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기화학 신호로 재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 그냥 100% 거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컴퓨터에 넣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은 분산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반복할 때 이럴 수도 있죠. 오늘 뭔가 배웠는데 오늘 내가 이 모든 걸 다 외워버리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 동안 그걸 붙잡고서 계속 그런 외우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 잠깐 외웠다가 그 다음날 또 잠깐 외웠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효율적인 방법은 잠깐씩 자주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사람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 후에 며칠 뒤에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또 1일 뒤 그 다음에 뭐 한 3일 뒤 그 다음에 일주일 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첫 번째 것부터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훑어서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흐름을 한번 알게 되고 나면 흐름을 파악한 후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그 흐름과 새로 배우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뇌는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함으로써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세우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업무할 때 다들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짧게 목표를 정하고 바로 달성하고 또 짧게 정하고 또 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6개월 뒤까지 졸업논문을 쓰겠어 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미루고 싶고 좀 걱정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행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컴퓨터에 앉아서 오늘은 제목만 쓰기 그 다음날은 목차만 쓰기 그 다음날은 한 줄이라도 쓰기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목표에 달성되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나 이거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매일매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한 문장만 써야지 라고 하면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아주 짧게라도 매일 그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한 글자만이라도 적는 게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일단 메모를 하면 좋은 게 우리 기억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 기억은 잠깐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전화해야 될 때 번호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동안 그 잠깐 동안 기억하는 걸 작업 기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대신해준다는 효과가 있어요. 메모는. 그 작업 기억을 다른 데에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적혀져 있는 걸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생성해서 새로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적는다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걸 그대로 적는 것보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걸 다시 나의 언어로 바꿔서 적으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뭐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잘 구조화하면 뇌가 정보를 더 잘 분류하고 또 연결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메모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놓고 아예 안 보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언어로 바꿔서 적은 거 그리고 그걸 시각화한 거를 그냥 집에 가서 잠깐 다음날 잠깐 이렇게 보면 아주 잘 구조화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암기를 하면 이게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작업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만들려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을 하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정보랑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면서 훨씬 이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연결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해
정리를 해야 조금 더 빨리 장기 기억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듣기만 하면 왠지 아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 네, 알았어요 이러고 다른 업무 하다가 막상 하려고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자마자 그 업무를 전달받자마자 바로 잠깐이라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실행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빨리 적응을 하려면 그 업무를 듣자마자 잠깐이라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인출 연습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이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막상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직접 말로 해보고 직접 실행을 해봐야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게 되려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숙면은 성인 학습 말고 그냥 모든 학습에 다 중요합니다. 일단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자는 동안 척수액이 이런 것들을 씻어내요. 근데 이게 계속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찌꺼기가 쌓이면서 치매라든지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너무 중요한데 이 수면이 학습과 기억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무언가를 기억을 하려면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는데 수면이 이걸 잘 도와준다라는 것들은 많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에도 수면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의 그런 중요성은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인 학습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학생 때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동기부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겠죠. 그런데 이 동기에는 이제 외적 동기가 있을 거고 내적 동기가 있을 거예요. 이 외적 동기는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또는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 내적 동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내적 동기가 훨씬 더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오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런 내적 동기가 생기려면 내가 막 마음 먹고 나 진짜 오늘 꼭 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매년 초에 결심하잖아요. 근데 매년 말에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면 목표를 아주 작게 설정하고 매번 성취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말 뭐 한 줄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정말 10분 걷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하시고 나 오늘 이거 해냈다 이렇게 작은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정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궁금해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내적 동기가 생기기는 어려워요.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외부 동기를 줘요. 예를 들면 엄마가 선물 사줄게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재밌어졌네? 그 순간에 이걸 자꾸 내적 동기로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하기 싫지만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다가 그 과정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점차 내적 동기로 가게 됩니다. 대신에 목표가 너무 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말 작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차 늙어가는 건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경세포 연결도 엄청 많이 되고 막 배우는 것도 많고 배우는 대로 다 습득하고 막 배우는 대로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뭔가 흡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른이 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장소 이런 것들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뇌가 막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익숙한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되게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완전 처음 보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운전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운전만 긴장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가더라도 같은 길로 가지 않고 좀 다른 길로 가본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좀 건강하게 뇌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어서까지 운동을 하면 해마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는 그런 유명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치매 예방한다고 막 고스톱 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과학적인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은 정말 꼭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굉장히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쓰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저 말은 무슨 의미일지, 이런 모든 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겠죠. 모든 운동은 도움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뇌랑 상관없이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빠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일단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되고, 유산소도 하면 당연히 너무 좋죠.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근력 운동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운동이 정말 뇌에 중요하다는 게, 혹시 멍게 아시죠? 멍게가 원래 우렁생이라고 하는데 이 멍게가 어렸을 때는 뇌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헤엄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좀 다 커서 어느 장소에 돌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뇌가 없어져요. 뇌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함으로써 뇌를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이가 들어도 신경세포는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익숙한 것만 찾지 마시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자주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면서 잘 지내시면 오랫동안 배울 수 있는 건강한 뇌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